자, 자리 정돈해 주시고요. 자, 유대원 박사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1시 반까지 강의하시겠습니다. 자, 유대원 박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유대원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저기 식사도 안 끝난 거 아니에요? 아, 다 끝나셨어요? 요즘 뭐 저기 아침에 이렇게 조찬 모임이 있어서는 식사하면서도 하니까 상관없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복습을 한번 하고 수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3분 힐링에 대해서 강의도 해드리고 시습도 했는데 지금 매일 하고 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매일 하고 계시는 분. 3분 힐링 매일 하고 계시는 분. 좋습니다. 네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쪽 견해에서는 우리 김 대표가 지금 45일 차 한 달 반이죠. 매일매일 제일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잠깐 소감 내지는 시범 한번 하고 시작합니다. 3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제가 3분 힐링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이론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실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원 박사님께서 저자이신데 저자의 직접 지도를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 하나 안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책을 한 번 보고 이제 2번 지금 봤는데요. 그냥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책에 있는 내용을 보고서는 하는 게 훨씬 효율이 있더라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제가 한 5시 내외에 매일 기상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이제 손목 푸는 것부터 이렇게 합니다. 10번 이상 이렇게 풀고 뒤로 풀고 끝나는 거는 10번 하면 13번 합니다. 천지인 끝나고 천지인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도 이렇게 풀고 몸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어깨도 이렇게 앞뒤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도 좌로 10번 우로 13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무릎 이렇게 하는 거 안으로 이렇게 꼭 반대 이게 우로 좌로 이거 대칭을 맞춥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힐링해 놓는데 발끝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거를 303회를 합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자세를 이렇게 벌린 다음에 이렇게 가르쳐 주신 자세로 해서 입식 센터링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모델. 이거를 3분을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욕심이 좀 있어서 5분씩 5분 30초를 하면은 이제 귀불알이 뜨끈뜨끈해지고요. 생각이 이렇게 이제 커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 꿈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서는 다 한 다음에도 그냥 몸을 그냥 풀어요. 내 마음대로. 그리고 강아지 2마리 키우는데 걔네들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하기 전하고 하고 나서는 엄청난 변화가 와요. 우선은 내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고 몸이 가벼워지고 또한 그 생각도 많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3분 1리 그 센터링을 만난 것은
제 삶의 엄청난 행운이다. 그리고 지도를 해주시는 유대원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그게 전철에 타는 몇 분 걸려요? 몇 분 걸리시냐? 준비 운동하는 8분에서 그렇게 하면은요, 약 8분에서 9분. 천천히 하면 10분 정도 걸리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만 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도 꼭 합니다. 저는 2번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제 몸 안에 엄청난 종합병원이 있고 엄청난 명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손수 느낍니다. 아팠던 거가 많이 사라지고 진짜 좋아져요. 어디 아팠었는데 없어졌어요? 전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 다리를 운전할 때 이렇게 들어서 옮겼었는데요. 이게 싹 다 없어지고 그 뭐 MRI 뭐 이거 찍어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57만 원 달래는데 그거 해가지고 만약에 진단에 수술했다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좋은 상태는 절대 오지 않았다. 내 몸 자체에 그러한 치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센터렉을 통해서 컴볼 힐링을 통해서 제가 얻었습니다. 그 다리는 다리 그냥 올려요? 혼자 다리 그냥 올려요? 나중에 저기 식사를 막 하셨으니까 가볍게 목 운동 한번 할 텐데 이 목을 다치면은 하반신 마비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목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격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목 운동할 때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나이 들어서 젊을 때 잠깐만 생각하더라고요. 몸은 그렇지가 않은데 몸은 상당히 굳어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막 돌리면 안 돼요. 가볍게 그냥 위아래 끄떡끄떡한 2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가볍게 끄떡끄떡 2번 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목을 왼쪽으로 한번 이렇게 돌리시고 천천히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천천히 그 다음에 뒤로도 한번 이렇게 하늘을 한번 보세요. 천천히 한 5초 정도 그 다음에 목을 돌리시는데 천천히 하셔야 돼요. 힘 빼시고 천천히 좌에서우로 이렇게 한 12바퀴 돌리면 되는데 한 5번만 해도 됩니다. 천천히 가볍게 자, 반대로 천천히 바로 손 가볍게 털어주세요. 지금 이 가벼운 운동인데 온몸 운동한 거예요 이게. 저 이거 실천하고 있는데요. 네. 갑자기 나오라고 그러셔서 빼먹었어요. 네. 오케이 됐어요. 이거를 하시면은 온몸 운동이 됩니다. 목으로 14개의 그 경락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를 가볍게 이게 터치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목 운동만 하더라도 뭐라고요? 온몸 운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손도 가볍게 이렇게 풀어주시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몸이 풀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앞으로 20년 젊어지죠. 네. 지금 이 상태에서 20년 뒤에도 이 상태의 몸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비법 중에 비법입니다. 20년 뒤에도 아니 30년 뒤에도 이 몸 상태 가져갈 수가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가벼운 운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책을 천천히 한번 보시고 책에 자세히 사진과 나와 있으니까 대부분 갖고 계시죠? 네. 안 갖고 오신 분 있으면 제가 오늘 한 권만 갖고 왔으니까 책은 한 권 주세요. 아니 돈 10,000원 드립니다. 한 권만 이렇게 저걸 하시면은 좋고 재판까지 나간 책이에요. 책 재판 나가기가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쓴 책은 전부 18권인데 일반인들을 위한 책이에요. 이 책은 대개의 경우는 전문서적입니다. HRD에 관한 전문서적들이 대부분 책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뭐 경력이 나와 있으니까 삼성에 20년 동안 있으면서 주로 교육 HRD 했고요. 약 10만 명 삼성 인재 지도했습니다. 오늘 저 처음 보시는 분 좋습니다. 처음 온 분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3분만 소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외래교수, 객원교수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KS대학교에 대학원장 하고 있어요. 대학원장 겸 부총장 겸 대학원장 그리고 교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를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면 된 겁니다. 오늘의 이제 그 핵심 테마는 4차 산업혁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강사들, 교수들 얘기를 하는데 핵심을 잘 못 짚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거요. 4차 산업혁명은 대단히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예요, 그냥. 얘기 보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해외 사례 들면은 국내 사례를 안 들고 되게 해외 사례를 많이 들더라고요. 뭐, 구글이라든가, 엑선이라든가, 애플. 하여튼 해외 사례를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삼성 사례만 들더라도 너무 거리감이 있어서 가슴에 와닿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도 적절한 사례가 들어가야지 전혀 다른, 나는 지금 조그만 그 중소기업 하고 있는데 직원도 뭐 12명, 100명 미만. 근데 삼성 사례 들면 그게 맞냐고요, 이게. 삼성은 시스템이 틀린데. 전혀 다른 시스템인데요. 어찌됐건 초일류 기업인데. 뭐 때문에? 교육의 힘에 의해서 초일류 기업이 된 겁니다. 저는 그 일을 주도적으로 플래닝하고 누잉하고 체크했던 장본이네요, 사실은. 삼성이 이제 뭐라고요? 10만 명 지도를 했다고. 삼성이 있으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변화 관리 같은 거를 계속 다양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판교에서 커넥트 판교 페스티벌,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주 우연하게 모가대시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글의 신사업 팀장이에요. 대표이사급입니다. 나이는 5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핵심 강의를 딱 찍고 들어가더라고. 그동안 만났던 많은 교수들, 저도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구름 잡는 얘기를 대부분 했었는데 핵심을 딱 치고 들어가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 친구 정말 나이는 젊은데 핵심 강의를 잘하는구나. 그 핵심 강의가 뭐냐 하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그 중요한 그 핵심 강의가 다른 게 아니고 정말 이 4차 산업혁명에 이거를 이해하고 알고 실천해 나가려면 어떤 개념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아주 기본입니다. 베이직 오브 더 베이직. 그게 문샷의 개념이에요. 문샷의 개념. 이거는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문샷이라는 게 뭔지 누가 한번 잠깐 얘기하실 분 계세요? 문샷.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문샷의 개념이라는 것은 미국하고 소련하고 인공위성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먼저 스푸트니크라고 발사를 시켰어요. 여기 우주에 띄웠다고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야, 우리 미국이 그러니까 소련하고 미국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국격의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소련한테 뒤질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그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 내지는 발표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미국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인공위성은 지금 뒤졌지만은 10년 이내에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근데 달나라 가는 게 그냥 가는 겁니까? 준비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로켓도 있어야 되고, 달나라 가면 달나라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달 뒷면으로 가면 이 통신이 두절돼 버려요. 통신 연결이 돼줘야 되고, 다시 그 회수를 해야 되고, 수천 가지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10년 동안 이거 하겠다. 10개년 계획 해서 발표를 하고, 주 기관은 나사입니다. 미국에. 나사가 주체가 돼서 정부, 민간
적극적으로 밀겠다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과연 10년 뒤에 아폴로 우주선 쏘면서 우리 인간이 달을 밟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다 기억나시죠? 이게 문샷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셔야 되느냐.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은 지금 별로 안 계시죠? 실제 지금 사업하고 계신 분. 사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답게 살기 운동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회원이 몇 명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하고 핵심 책임자들이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계세요. 그럼 앞으로 3년 뒤에 사람답게 살기 이 운동을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300만 명 3년 이내에 전 세계에서 3천만 명을 회원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 딱 쓰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죠. 조직을 다시 바꿔줘야 되고 글로벌 팀이 만들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뭐 교환이라든가 교재라든가 지도하는 사람 등등 사전 준비할 게 엄청 많아요. 프로젝트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떡하라? 전력 투과란 얘기예요. 지금 제 얘기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가? 문샷의 개념이에요. 이 문샷의 개념이 있어야지만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실천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업 같으면은 우리 저기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아니 우리 여기 앞으로 조금 나와주세요. 미안하지만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누군 누구야 우리 저기 이 대표 앞으로 좀 나오시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4차 산업혁명의 아주 키포인트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시면은 아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게 활용되는 건데 전 세계 전투기 중에서 최강의 전투기가 어떤 전투기입니까? 예? 뭐라고요? 아니 스텔스 맞는데 전투기 이름이 KF 세계 최강의 전투기. 제가 상품 하나 드리겠습니다. K707 상품을 드릴게요. K14 아 저기 지난번에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 K21 그건 이제 국산적이고요. 이게 하나는 5,000원짜리 할인 티켓입니다. 티켓이라는 티켓이 있고 또 하나는 5억짜리 복권이 있어요. 복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자, 말씀 한번 해보세요. 뉴스에 많이 났는데 안타깝네. F-15가 아니라 랩터입니다. 랩터. 네, 랩터. 이제 기억나시죠? 있나요? 그 지난주에 여기 서울공항에서 데몬스트레이션이 있었어요. 제가 일부러 갔어요. 랩터를 보려고. 50m에서 봤습니다. 50m에서. 랩터라는 비행기 어떤 비행기냐? 음속으로 비행기가 나는데 음속으로 쫙 직진하다가 거의 90도를 꺾이더라고요. 엄청 놀랐어요, 제가. 그 비행기가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는 UFO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다음에 가다가 바로 그냥 공중으로 직각으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불과 몇 초만 올라가면 안 보여. 동쪽과 서쪽 끝이 아마 한 10km 이상 될 겁니다. 눈 깜짝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음속으로 달리니까. 음속 한 2.5까지 나오거든요. 어마어마한 성능을 하는 거를 제가 보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무서운 나라구나.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까 저 뒤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비행기 뜨면은 뭐가 무서워요?
스텔스 기능이 있어요. 레이더에 안 잡혀요, 그냥. 벌레 한 마리를 잡힌다고. 그 김정은 저기 평양까지 날아가가지고 거기서 폭탄을 탁 쏘면요. 김정은 그 집무실 유리창을 깨고 탁 들어가 버립니다. 김정은이가 랩터만 왔다 하면 벌벌 떠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숨어도 소용없어요. 무시무시한 그런 비행기. 이게 사실은 4차 산업혁명과 연관돼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전자제품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자제품. 엔진도 막강한 엔진이 2개가 들어가 있고 특이한 엔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50m에서 바로 보면서 움직이는 걸 보니까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주력 항공기가 F-16인데 F-16은 어린애 같더라고요. 보니까 옆에 나란히 섰었어요. F-16이 예를 들어서 뭐 야구공이라 하면 정말 이거는 농구공처럼 엄청 커요. 그런 큰 전투기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다닌다고요. F-16 121대하고 전투를 벌리면은 F-16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비행기예요. 그게 한국 공항에 한국 군사기지에 처음 내렸다. 자,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어떻게 이제 연결되냐 하면은 이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협업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콜라보레이션 어떤 경제의 어떤 스케일이라든가 스피드라든가 콜라보레이션 이것이 서로가 믹싱돼서 돌아가요. 무슨 의미냐면은 협업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걸 얘기한 사람은 마이클 포터라는 사람입니다. 얘기 들어보셨죠? 세계적인 석학인데 하버드 경영대학원 경영대학교 교수예요. 80년대는 경쟁 전략이라는 책을 써서 대히트를 쳤었고 2021년경에는 CSB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경영학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Creating Shared Value에서 그 다음에 2017년 이후에는 협업, 콜라보레이션 이걸 상당히 중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미리 예견하고 준비를 하게끔 해줬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 협업과 통합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수평적 조직구조에서 조정과 협력을 통해서 병행 처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업이 됐다고 보셔야 돼요. 새로운 개념이 또 나옵니다. 협업과 통합 이거를 상당히 중시해요. 4차 산업혁명을 처음 얘기한 사람은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책이 수백 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거는 하나의 성경 같은 기본적인 책이고 최근에 나온 책 아무거나 하나 읽어보시면 돼요. 책방에 가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 무슨 책이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물어보면 거기서 안내를 해줄 거예요. 그거 사시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미국에서는 AMI라고 그러고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표현이 다 틀려요. 일본에서는 소사이어티 5.0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나라마다 명사가 다 틀리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번째 변화의 물결의 얘기예요. 4차 산업혁명이. 1차 산업, 2차 산업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바뀌고 정바사회로 바뀌고 정바사회가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은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표적인 게 AI. AI 얘기는 계속 들어보시죠? AI. 이거를 또 모르시면 안 돼요. 기업을 하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람답게 살기 운동 이것도 AI 개념이 들어와 줘야 돼요. 전 세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지사를 만들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전파해 나갈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AI 개념이 들어와야지만 이걸 사용할 수 있어야지만 빠르게 전 세계에 전파가 가능한 겁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빅데이터라든가 얘기는 다 들어보셨죠? 산업 인터넷, 미래 분석, 데이터 과학, AI가 인공지능이죠.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 사물 인터넷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접근해 오니까
쓰나미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잘 안 들어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게 들이닥쳐버리니까. 이 사람은 구글의 CEO인데, 순다로 피차이라는 사람인데, 인간의 그 AI 발명에 대해서 불의 발견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불의 발견이라는 것이 인간 문화를 바꿉니다, 이게. 불이 없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생식했다고, 생식. 야채니, 사냥한 고기니, 전부 다 그냥 동물처럼 생식을 했었다고. 근데 이 불의 발견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인류사에 있어서. 큰 변곡점이 되죠, 이게. 불의 변화. 그러니까 변화 얘기 많이 하는데, 여성운동도 엄청 이렇게 우먼 파워가 변화를 일으켰는데, 여성운동의 모티브가 뭘까요? 언제부터 여성운동이라는 게 이렇게 활발하게 펼쳐졌을 것 같아? 정답 맞추시는 분에게는 상품 드립니다. 여성운동. 힌트 드린다면, 여러분 집에서 옛날에는 이게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거의 필요가 없어. 아직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성들한테 필수품처럼 이렇게 썼습니다. 예전에. 이 기계입니다, 기계. 머신인데, 이 기계가 나옴으로 인해서 여성운동이란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뭘까요? 어? 무슨? 뭐? 집에서 쓰는 거. 운동기기가 아니라 집에서 쓰는 거. 미싱? 먼저 말씀하셨어요. 자, 뭘 드릴까요? 복권을 드릴까? 5,000원 티켓을 드릴까? 복권을 드릴까? 5억입니다. 축하합니다. 대문 5억. 네, 대문 5억입니다. 2천만 원까지 된 사람도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조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졸지 말라고 드리는 거예요. 제 강의 시에 원래 조는 사람이 안 계시지만은 졸만 하면 드립니다. 재봉틀. 멋이네요. 그 전에 우리 여성들은, 우리 할머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일에 아주 지쳐 살았습니다. 제일 힘든 게 빨래하고 이러는 것도 있었지만은 옷 관리하는 거. 바늘로 한 땀 한 땀 했잖아요. 엄청 시간 걸려. 한복이니 이런 거 손이 많이 가는데 그거 다 한 땀 한 땀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럼 잠자는 시간이 그거 없었어. 우리 할머니들. 한이 맺힌 거야, 그냥. 밥하고 빨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한이 맺혔는데, 영국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여성들한테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여성들한테. 거기도 마찬가지 일이 많았어. 여성들이. 그 여성들 일을 획기적으로 줄여준 게 바로 재봉틀 머신이에요. 이게 나옴으로 인해서 3시간, 4시간, 5시간 걸리던 것이 30분, 10분 만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AI 발명이 불의 발견보다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너지, 메가 시너지가 발생돼야 되는데, 한 가지 업에만 중점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은. 한 가지 업에만.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에어비앤비라든가, 우버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페이팔, 테슬라, 이게 전부 다 새로운 개념에 의해서 회사가 만들어지고 융복합을 제대로 한 회사들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다움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이버가 무슨 회사예요, 지금? 여러분 다 톡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간단한 톡 회사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광고 회사이기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합니다, 거기서. 자회사가 뭐 140개인가? 어마어마하더라고. 삼성보다 많아 보니까. 엄청 커졌어요, 보니까. 메가 시너지를 창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구글 CEO 순다라 피차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들이 이쪽 편에 AI 쪽에 앞서가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익숙한 분야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낯선 곳을 자주 돌아다녔다.
그러니까 편한 사람보다는 잘난 사람을 만나야 발전한다. 그래야지 배울 게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잘 오신 거예요. 여기 안 오셨으면 이런 강의 못 들어요.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짧으면서도 아주 임팩트하게 얘기하시는 분은 드뭅니다. 아주. 제가 이 사람을 뭐가 대신한 사람을 만나면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뭐가 대신한 사람이 참 훌륭하더라고요. 엄청 훌륭해. 2014년에 초등학생 아들이 사고로 외아들인데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마음 아팠을 거예요. 아들이 뭐 10남매라도 하나 죽으면 마음 아픈데 외아들 하나가 하늘나라 가버렸으니 사고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뭐 술 퍼마시고 그냥 막 하다가 자기도 몸 깨지는 사람이 이제 가끔 있는데 이 사람은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도 약간 독특합니다. 뭐가 대신한 아까 그 사람은 뭘 했냐 하면은 행복에 대해서 책을 쓰고 프로젝트를 펼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쓴 책이 10 million happy project 그래가지고 10억 명의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자. 이런 책도 쓰고 그 다음에 뭘 했다고요? 이 프로젝트 팀을 운영을 해줬어요. 10억 명의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자. 자기는 너무너무나 가슴 아프고 속상했지만은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집집마다 우환이 있으니까 참 좋은 일 했어요. 구글이 좋은 일을 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500 프로젝트입니다. 500 프로젝트가 뭔지 아시는 분 혹시? 500 프로젝트 아시는 분? 처음 들어보세요? 여러분 책 안 보세요? 전혀? 처음 들어보세요? 힌트. 인간 수명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인간 500년 살기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사실은 개발이 끝났어요. 핵심이 뭐냐면은 주사를 한 대 맞으면요, 세포가 전부 살아나는 거야. 새로운 세포로 막 바뀌는 거야. 그 세포가 바뀌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얼굴 피부라든가 이게 팽팽해지고, 장기도 저기 해지고 해서 500년 사는 게 목표예요. 120년 사는 건 기본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 웬만하면은 120년 이상 삽니다. 문제는 건강하게 사느냐는 게 관건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 이제 샘플이 나와서 하는데 주사 한 대 맞는데 1억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접근이 좀 힘들죠. 그렇죠? 한 번 맞아서 되는 건 아니니까 몇 차례 맞아야 되거든요. 5, 6차례, 10차례 맞아야 돼요. 근데 1억씩 주고서 이렇게 턱턱 맞을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 대중에게 다운시키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연구 거의 마무리 단계 들어갑니다. 그래서 빠르면 한 5년 정도? 여러분들 재수 없으면 500살 사는 거예요. 젊는 거지. 건강하게 사시는 거. 남식 박사는 1000년 사는 거 같나? 예. 그 되면은 이제 가능하죠. 그래서 성경에 뭐 무드셀라 960살인가요? 예. 969살. 예, 예. 그래서 제 집에 이제 성경 그거 보면서 야, 누가 거짓말도 참 아주 그냥 확실하게 했구나. 도저히 들어오질 않아, 성경책이. 거짓말하는 생각이 딱 드니까. 말도 안 되는 거 뭐 막 900살, 800살, 뭐 600살, 500살 막 이러니까 전혀 안 들어오더라고. 책을 못 읽겠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게 되죠. 성경은 눈으로 보는 책이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책이지. 참 좋은 세상. 눈 나쁘신 분 성경 안 읽어도 되죠? 뭐가 있어요? 오디오가 있잖아요. 핸드폰도 되고, 저도 그래서 아침마다 찬송가 1시간, 그 다음에 틈나는 대로 성경 1시간 들어요. 듣는 성경. 그러니까 글을 계속 보면 좀 피곤하더라고요. 글을 계속 보는 게 좀 피곤해서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든가 공부하려면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책을 보는 방법이. 예전처럼 안 읽더라도 가능도 하다. 제가 쓴 책 3분 힐링도요. 그 교보문고에서 이게 판매하는데 13,000원 판매하는데 이 책이
오디오북으로도 나가요, 이게. 학지사람 출판사. 가끔 이제 통장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뭐가? 책 인쇄가. 근데 가격이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뭐냐 했더니 그건 좀 싸. 책 가격보다 월등히 싸더라고요. 뭐 5,500원인가? 엄청 싸게 이렇게 적어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디오북, 또 나이 드신 분은 이제 눈 피곤하니까 이사장님 눈이 상당히 좋으신데요. 그래도 이거 하시면 편하세요. 오디오북 하시면은. 자, 이 구글에서 찾는 인재는 문제 해결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삼성도 지금 구글 따라가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그 다음에 자기 역할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협업하고 해나가려면요,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에브리바디 리더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지금 이 교육도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리더잖아요. 리더인데 정말 여기에 인성의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 다 리더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협업을 잘해야 된다. 나만 똑바로 하고 나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양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를 인정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리더십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구글 같은 경우 보면요, 삼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협업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어떤 개념, 개체가 다른 장점, 강점이라고도 그럽니다. 장점을 수평적으로 연결, 융복합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가치라든가 메가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다. 두 개, 세 개가 이렇게 개체가 합해져 가지고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만 잘났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요, 지금 이제 라이벌이요, 예전에는 라이벌이 보였어, 이렇게. 라이벌이 보였는데 지금은 라이벌이 안 보여요. 전혀 엉뚱한 라이벌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내 기업이, 내가 있는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뒤집어 버리면은. 이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이 개념이 없으면요, 그냥 없어진다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초인류만 살아남아요. 인류도 못 살아남아. 인류도. 월드 베스트. 초인류만이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예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아시고 어떻게 하면은 융복합을 할 것인가. 내 것만 잘났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융복합 개념이 없어가지고 없어지는 회사들이 한두 개 회사가 아니에요. 많은 회사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든다면은 폴라로이드라는 그 카메라 회사가 있었어요. 뭔지 아시죠? 네. 즉석 카메라.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거의 죽었어요, 그냥. 아주 극히 일부만 지금 게 어떤 건설공사 현장 같은 데서 쓰여지고 있는데, 극히 일부만.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냥. 이거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회사가 뭐라고요? 한두 개가 아니더란 얘기지. 전에는 인류였었는데, 초인류였었는데, 의미가 없어요, 이거. 융복합에 의해서 다른 초인류가 튀어나와 버리면 내가 있던 회사, 내가 몸담았던 곳, 다시 한번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날아가 버린다. 결론. 여러분들은 리더가 돼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저게 나지? 오케이, 좀 나. 문샷의 개념은 이해가 되셨죠? 컨셉. 문샷의 개념은 동시다발적으로 종전의 어떤 그 목표 개념이 아닌 전혀 색다른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100억, 200억, 250억 하는 회사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3년 뒤에 1000억 매출을 일으키겠다라는 목표가 세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시스템, 현재 조직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사람답게 살기 운동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히 혁신에 그렇죠, 맞습니다. 예. 몰샷이라 그럽니까? 그렇죠. 문샷의 개념. 완전 혁신을 일으키는 문샷의 개념이에요. 이거를 꼭 좀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아들, 딸한테 얘기하더라도 아들, 딸이 깜짝 놀랄 거예요. 어머니, 완전히 아버지 꼰대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면서 지도 모르는 얘기 하니까, 잘 몰라, 이런 거. 그 얘기 듣고 달밤에 체조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면 돼. 달밤에도. 그래서 그 교회 가시더니만 그냥 뭐 성경만 하시는 게 아니고 원로 목사님이신데 성경 얘기만 하시는데 전혀 다른 컨셉을 새로 돌아가는 걸 막 아시네? 깜짝 놀랄 겁니다.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일 찾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좋아하는 일. 억지로 하면 뭐라고요? 오래 못 가요. 특히 요새 젊은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미쳐서 하더라고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 일에 미쳤던 사람들이에요. 제정신에 저기 하는 사람들은 이게 아예 잠깐 내려놓으세요. 오래 저기 못 가더라고요. 다시 한번 성공한 사람들은 뭐라고요? 좋아하는 일. 네, 좋아하는 일에 미쳐야 된다. 이 일을 좋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하면서 전에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어린애처럼 그랬는데 지금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잠이 안 와. 어제도 잠이 안 와서 혼났어요, 그냥. 한 2시간 반밖에 못 잤어요. 근데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일어나면 또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도 주시고 해가지고 바뀌는 거예요. 뭐 애들처럼 맨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전에 그랬었어요, 기도하면은. 주절주절. 근데 그거 확 주저버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 아멘, 아멘. 네.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뭐, 너무너무 즐겁고 해피한 거예요. 피곤치 않아요. 피곤치 않아요. 그 일을 할 겁니다. 그 일을 할 거예요. 반드시 할 거예요. 이미 약속을 했어요, 이제. 약속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 입체적 사고와 시스템적 접근. 그러니까 너무 내 능력만 믿고 막 잘난체하지 마시고, 다른 시스템이 뭐가 있나 유심히 보시고, 입체적 사고라는 것은 이 사고의 문을 확 열어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드린다면, 이게 뭘까, 입체적 사고? 예를 하나 딱 들어드린다면요, 이건희 회장이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약간 바보 같아. 저처럼 이렇게 말 못해요. 저는 옆에서 자세히 봤거든요. 자주 뵐 일이 있었어요. 말이 아주 어눌합니다. 사장들 야단칠 때도 제일모직사는 이렇게밖에 이렇게 안 해요. 제일모직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 2번 들으면 끝이야. 잘리는 거야. 영화를 볼 때 하나의 개념이 아니고 감독의 개념에서 매너를 보시고, 주연 남배우 입장에서 매너를 보시고, 여배우 입장에서도 보시고, 미술 감독 입장에서도 보시고, 음악 감독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10번을 보더라도 18번을 보더라도 영화가 재밌는 거예요. 사고의 폭을 잘 넓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질문 한 분만 받겠습니다. 질문 한 분만. 시간이 됐어요. 약속 시간이. 그래서 오후 시간. 그럼 이제 나중에. 아니 물샷 개념이니까 지금 물샷이 문샷. 문이 달에 달. 문샷이 결국 이제 혁신적 사고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어떻게 하면 혁신적 사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를 높게 잡으세요. 높게 잡으면 막 뛰어도 안 될 목표를 높게 잡으시고,
내 능력까지는 도저히 안 되는 목표. 그래서 달려가면은 또 힘을 합하셔야 돼요. 얼마든가 펼쳐지면. 이렇게. 좋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까요. 나중에 궁금하신 분 있으면 더 질문하셔도 되고, 좋으시는 분 한 분도 없이 경청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